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제가 목이 아직은 조금 완벽하진 않네요. 그냥 천천히 할게요. 목이 조금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새벽에 기침을 좀 많이 해갖고 확 부어가지고 목이 딱 막힌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멤버십 방송 좀 이따가 할 건데, 환율과 유가 아주 중요한 내용 할 거니까 많이들 기대하셔도 되고요. 멤버십 안 입으신 분들도 많이 가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30의 매매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줄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즉, 내가 비싸게 샀는데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영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내 아파트만 박살나는 거예요.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영끌들은 죽는다. 그 지역이 주로 노도강 쪽 이런 쪽에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 갖다가 또 기레기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60평 이하, 60제곱 이하, 20평대 이하 불티나게 팔린다. 아이고 참. 그 이유도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제목은 영끌할 사람 다 했나, 2030 비중 역대 최저가 예고하는 비극적 결말. 아직 비극적 결말이 난 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날 거라는 거를, 일본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깨졌네. 네, 좀 이따가 방송할 환율, 그 다음에 유가 두 가지 멤버십 방송 아까 예고를 했는데, 자 일단 이따 와서 많이들 봐주세요. 자, 일단 오늘은 주로 금리랑 매수 비중 줄은 거, 특히 2030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거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기사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자, 영끌할 사람 다 했나, 2030 아파트 매수 비중 역대 최저 24.8%. 그래갖고 전월보다 12%나 줄었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거의 7%, 36.8%였네. 실제는 40%가 넘었었어요. 40% 넘었다가 반토막 난 거죠. 24%. 그러면 다른 연령대가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일단 주로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그랬어요. 2019년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로 개인 영끌들이 원래 아무리 영끌하고 싶어도 자기 소득이나 이런 게 받침이 되지 않아서 대출이 안 나오면은 영끌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금리를 어저께는 마우스로만 방송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기침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은 기침 나올 때마다 이거 아직도 콩맹맹이 소리를 해야 되고, 2019년부터 영끌이 늘었고 2020년에 피크를 쳤죠. 그리고 통계를 2019년 1월부터 잡았구나. 몇 년 안 됐네요. 하여튼 24%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보면요, 올해 4월 달보다 5월 달에 좀 떨어졌는데 37.4%. 이것보다도 떨어진 거래요. 실제로 40%가 넘었다니까.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설명하지 말고 그래프로 시계열 데이터로 쭉 설명하면, 이 24.8%가 얼마나 줄은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밖에 안 줄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늘고 있는 건지 추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 나 있는지 몰랐네. 내가 캡처하고 나서도 그래도 어디 기사야? 서울경제. 미안합니다. 나 이 그래프에 있는지 몰랐어. 내가 해놓고서 이거 그저께인가 하려다가 방송 못했던 거거든요. 예. 이거를 마우스로 설명해가 좀 그렇더라고. 이거는 말로 설명해야지. 말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되를 주고 말로 받는다. 이거는 말로 설명해야 돼. 마우스로 하면 안 돼. 근데 알고 보면은 마우스가 입이란 뜻 아니에요? 마우스로 설명한다, 입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설명한다. 같은 건데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그쵸? 마우스, 빅마우스. 저는 볼마우스예요. 진짜 볼마우스. 여기 보세요.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이거 엄청 비싼 무선 볼마우스예요. 이거. 이 판때기도 있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거 각도도 딱 조절돼 보세요. 딱 각도 이렇게 각도가 딱 조절돼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두 개가 연결이 돼. 번호가 있어요. 여기 1번, 2번 있어가지고 됐고요. 뭐 하여튼 마우스를 오래 하면요, 여러분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무리가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팔꿈치를 책상에 놓고 손목만 하니까 손가락만 그러면 돼. 손가락만, 요거 손가락만.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PC 오래 쓰는 사람은 전부 엄지볼 마우스 쓰세요. 그게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안 가고 좋아요. 이거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요게 마우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어깨부터 간다고 이게. 이거는 바카스 마우스예요. 바카스 마우스. 하나 마시자. 요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바카스, 그 다음에 정간장 맛없는 거, 맛없는 거 계속 먹었어. 이 바카스가 이게 술의 신이라는 건, 그쵸? 마우스로 설명했어요. 입으로 설명했어요. 봐요, 40% 넘었었잖아, 이거. 근데 요것만 달랑 놓지 말고 금리도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추이도 같이 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30이 갑자기 매수 비중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대출 한도가 줄어. 그 DSR 적용하고 막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미래소득을 왕창 땡겨갈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래가 줄고 있잖아요. 거래가. 그러니까 3040은 하던 대로 그냥 계속 매수 비중에 3040이 잡히는데, 4050, 2030은 대출이 줄고 금리가 오르니까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이 줄지. 자, 요 원인은 다 뭐에서 왔어요? 요거죠? 미국의 맨날 보여드리는 거, 300년 동안의 미국의 금리 사이클이 40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자, 연하다, 진하다. 요 진한 걸 보면 40년 동안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옛날에는 진동폭이 적었는데 최근 뭐 1900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는 진동폭이 커졌죠. 그리고 최근에야 금리가 조금 누르고 있지만 엄청 올랐잖아요. 0.3%에서 3%가 넘었으니까 10배가 오른 거지, 금리가.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15.8%에서 내려온 거야. 여러분들, 미국 기준금리, 아니 10년물 국채금리가 15%가 넘었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80년대 초에 그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2020년까지 쭉 주구장창 출렁출렁하면서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올라가는 사이클에 걸려들었다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년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지. 올라갔으면 또 떨어졌다가 조정했다 다시 올라가고 치고 가고,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주가 하락하고 금리 상승하고 대출 줄고 뭐 이런 모든 원인이 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40년 사이클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고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 포트폴리오는 아파트 팔고, 아파트 반토막 이상 날 거니까, 그 다음에 급한 돈으로 당연히 전세를 들어가야죠. 보증보험 들고요. 그러면 돈이 좀 남잖아요. 그쵸? 저는 30평대인데도 팔고서 40평대로 전세로 왔는데도 돈이 남어. 그러면 그걸로 고퍼스를 사고, 또 일부는 달러 환전해 놓고 룰루랄라. 이따 방송할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주식, 환율 요 세 가지 다 베팅을 하방으로 베팅한 거예요. 아파트에 숏을 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 사는 게 숏인 거죠. 뭐 아파트에 풋옵션이라도 있으면 진짜 그거 사고 싶네. 자, 40년, 1950년부터 미국의 파란 게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언제까지 올랐냐면요. 요렇게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1980년도예요. 이게 계속 1940년부터 쭉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 다음에 2020년, 1980년에 40년이면 2020년 맞죠? 여기까지 주장창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이렇게 하락. 물론 진동폭이 커지면서 커졌죠. 왜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진동폭이 커져 보여요. 로그 차트로는. 이건 로그 차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060년까지 올라가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게 금리가 한두 번 오르고 다시 꺾여가지고 한참 내려가고 이런 건 없어요. 추세적인 상승이라니까. 추세적인 상승은 뭐겠어요? 하락을 하긴 해도, 조정을 하긴 해도 이전 상승폭 대비 뭐 절반이나 61.8% 많이 그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또 전고점 떠놓고, 그 다음에 또 조정받고 떠놓고. 그러니까
출렁출렁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게 40년 동안의 사이클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1985년부터구나. 여기 각종 이 나라 저 나라, 아직 제가 우리 아래지방님께서 영국이랑 저기 어디지? 금리 올린 거 헝가리도 올리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올린 거 다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캡처해 놓고서 방송을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이놈이 사람 여러 사람 애먹이네. 자,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만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조금 금리 인상 업데이트가 안 됐어도 좀 양해하시고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제가 다 업데이트 했어요. 자, 이거는 한 30개 나라의 금리가 엄청나게 겹쳐 있는데, 여기서 자, 파란 거는 미국, 빨간 거는 한국이 빨갱인가? 자, 연하다, 진하다. 자, 보이세요? 확실히 보이세요?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니까 엄청나게 요동을 많이 쳤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약간 역전되는 거 보이세요? 이거 다 업데이트 한 거예요. 자, 그럼 기간을 좀 줄일게요. 자, 이거는 1918년부터니까 한 4년 동안, 4년 반 동안의 금리인데, 요 봉 차트는 다우존스 차트예요. 그냥 주가랑 같이 겹쳐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자, 파란 거는 미국, 빨간 거는 한국. 자, 볼게요.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자, 진한 게 확실히 눈에 띄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7월달 들어서 금리 역전된 거 보이세요? 그쵸?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럼 얘가 또 치고 올라간다고. 그럼 우리는 얘네는 0.5, 0.75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0.25씩 언제 쫓아가냐고, 이거를. 자, 금리 역전됐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나중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 한번 할게요. 그것도 몇 번 얘기하다가 못했네. 자, 우리나라의 40년 동안, 즉 1960년부터의 60년 동안의 그래프구나. 자, 서울 아파트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출렁출렁하면서 노태우, 김영삼 때 빠지고 이명박 때 빠지고, 그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원동력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금리죠.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했잖아. 이거 40년 동안 하락했다니까.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증가했었죠. 그것도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대가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상승 동인이 됐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일단 첫 번째, 국민소득, 국가경제 옛날 20, 30년 동안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잘 올라갈까? 아니죠? 벌써 지금 2022년이니까 2030년까지 불황이 온다느니 뭐니, 특히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리세션 온다느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수입이 준다고.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수입이 줄게 돼 있어요.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돈을 안 쓰는데 내가 돈 어떻게 벌어. 그 다음에 인구 주는 거. 일단 우리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게 작년에 고점 치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스페인,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전부 생산 가능 인구가 꺾이면서 아파트가 꺾였어요. 그냥 일반 전체 국민이 주는 거는 괜찮아. 왜? 그거는 뭐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는 결국은 주택 구입 가능 인구란 뜻이에요. 노인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80살, 90살, 100살 돼서 막 넘어서 이렇게 장사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투기적으로 아파트 사거나 뭐 투기적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기도 싫어할 거고, 일반 주택 1층 계단 없는데 이런 데 좋아하시지. 네, 두 번째 인구가 줍니다. 세 번째, 금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1980년대 막 90년대 이러면 막 20%, 15% 막 은행에서 그 금리에도 빌리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40년 동안 떨어져 왔는데 추세적으로 이제는 금리가 오르는 일만 남았어. 조금만 빠져도 상승은 더해요. 그만큼 빚 내기도 어려운, 특히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빚을 내기도 어렵지만 내려는 마음도 안 갖게 돼.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택 매수의 어떤 동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매수와 매도 세력을 봤을 때 매수 세력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 세력이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늘잖아요. 왜?
사정이 있어서 꼭 팔아야 되는 사람 있고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그걸로 메꿔야 되고 막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매도는 줄고 매도는 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 뭐였지? 세 가지가 인구 줄고 그 다음에 소득 줄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고 그동안은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은. 근데 이제는 그 요인들이 전부 거꾸로 반대로 됐어요.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됐어. 인구 줄어. 그만큼 수요가 줄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가.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줄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줄진 않아도 늘기도 어려워. 그냥 세계 경제가 침체야, 침체. 70년대, 80년대처럼 올라가는 그런 소득 증대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자, 한 장으로 봤고요. 보시면 이게 물가예요, 물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죠. 미국은 3월부터 올렸어. 우리보다 한참 뒤야.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10년도 이때, 2009년도 이때도 물가가 올라갔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안 올렸어. 7년 동안 안 올렸어. 근데 우리가 혼자 올렸어.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급락을 하네. 그쵸?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미국이 안 올렸음에도 지금도 미국이 안 올렸고 작년 얘기하는 거, 올 3월 이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올릴 때 보면 보통은 미국이 올려야지 우리가 따라 올리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따로 놀았어요. 왜? 우리의 부동산이 이주열 하는 총재가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아. 폭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노출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뭔 얘기 하려다가 좀 말이 좀 섞여버렸네. 어쨌든 미국이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리를 올린 이유는 요게 물가가 올라서 그랬다. 그때 아파트가 폭락한 거 보셨죠? 지금도 똑같다니까. 작년 8월 달에 미국이 안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주열 총재가 할 수 없이 올렸다고. 그때부터 두 달 있다가 상투 치고서 꺾였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요 정도밖에 안 왔어. 이 정도밖에. 그리고 오늘의 주제. 자, 아까 이 차트 보셨죠? 42%, 43%에서 24%로 확 줄었다고. 이 차트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닌데? 이 차트 아니 이건데. 네. 여기 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자, 2016년, 17년에 보면 2030의 비중이 28%, 30% 지금이랑 똑같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 그리고 근데 2019년부터 19년 있죠? 이때 금리가 확 내려가요. 여기 밑에 금리들도 같이 나와 있어. 금리. 어딨냐? 금리. 2019년 여기 금리 내려가는 거 보이죠? 2019년 중반에 금리가 뚝 떨어뜨린다고. 이때 떨어뜨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뜨린 거고 이때 금리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요렇게 같이 봐야겠다. 갑자기 2030 비중이 확 늘어나요. 이게 40%거든요. 40%. 40% 넘었고 43%, 40% 왔다 갔다 해. 그만큼 4050이 50%, 60% 차지하던 비중이 2030이랑 이렇게 서로 대승점에 있다가 거꾸로 이렇게 줄은 거지. 그래서 역전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2030이 돈이 여기서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2030의 LTI가 뭐냐면 론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소득은 별론데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나. 이렇게 확 늘어나. 보세요. 30대가 61% 늘어나. 20대가 52%나 늘어나. 여기서부터. 이 코스가 금리 내려가는 코스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여기 뚝 떨어지고 이러니까 2030들이 빚을 엄청 내. 계속 내. 그러고서 아파트를 존행사. 그래갖고 4050이랑 비중이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30% 밑으로 내려왔다며. 지금 뉴스에 보니까 옛날 원위치로 왔네? 옛날에 25%, 28%, 30%밖에 안 됐었어.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 가수요가 계속 받쳐줘야지 이 앞에 20, 30대가 사준 거를 뒤에 20, 30대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급감하고 있죠. 아파트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거래가 안 되죠. 보통 하락하면은 입질이 오지 않아요? 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매수할 세력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 그 세력들? 2년 전, 1년 전, 2년 전에 영끌들 하느라고 미리 땡겨서 샀어. 원래는 부동산이나 아파트는
이게 한 몇십 년 살고 막 이제 붐이 한번 일었다가 이제 이게 조정을 거치면 그 다음 세대가 10대였던 세대가 때 아파트가 올랐어.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떨어질 때 되면 이 10대, 20대였던 세대가 30대, 4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아파트를 받아주니까, 사주니까 완충작용을 했다고. 근데 10년 후에 살 세력들을 땡겨가지고 지금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에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15,000건씩 됐다고, 한 달에. 지금은 15,000건이 아니라 1,500건도 안 되죠. 그만큼 지금 사야 될 시점에 사람들을 앞에 땡겨가서 사게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을 앞으로 땡겨가니까 앞에가 과도하게 올라버리죠. 그 다음에 지금 사야 될 세력들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니까 아파트가 쉽게 빠진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요 차트가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차트를 하나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에. 보세요. 금리를 뚝뚝뚝 떨어뜨리니까 론투하이 20, 30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엄청 늘어난다. 그러면서 아파트 비중이 20, 30대 30%를 못 넘었는데 이제 40%를 넘었다. 그러다가 물론 지금 다시 20%, 28%로 왔지만 이런 시계열 보니까는 뭔가 왁구가 맞지 않아요? 즉 범위는 금리예요. 금리. 이때 미국이 이때 금리를 안 낮췄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낮춘다고 이때 먼저. 물론 코로나 때는 뭐 다 같이 낮췄지만. 그러니까 이때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2030들이 이 금리여, 저금리여, 초저금리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대출 땡겨가지고 막 60%, 70%까지 대출 받았잖아요. 그래서 샀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과도하게 상승을 했지. 근데 문제는 지금 사준 세력들의 물건을 왜냐면 사정에 따라서 뭐 2년이나 3년, 4년 있다가 팔아야 될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2년 반 지났거든? 그것도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한 번 샀을 때 평균 보유 기간이 7점 몇 년이래요. 7점 몇 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뭐 1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딱 5년을 살짝 안 채우고 팔았어요. 원래 단타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대공황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아파트가 제일 물론 금액이 크잖아. 전 재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아파트 하나가 있고 대출이 좀 껴있고 그 다음에 차 하나 좀 큰 거 하나 있고 작은 차 하나 와이프 경차가 됐든 아니면 아반떼나 소나타 정도? 보통이면은 세컨드 와이프가 그냥 애들 학원 데려다 줄 정도는 보통 되잖아요. 뭐 강남이야 뭐 두 번째 차도 벤츠, 세 번째 차도 벤츠, 애새끼 차도 벤츠 뭐 그러겠지만 그러다가 벤츠 먹는다 진짜. 이 메커니즘 정확히 지금 시장이랑 들어맞죠. 그리고 이게 그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49.4% 있죠. 여기 81.7%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2019년 20년에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비중이 반반이었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변동금리로 받고 5명은 고정금리로 받았어. 그런데 초저금리가 갑자기 오면서 2019년 말부터 갑자기 대출이 늘기 시작하죠. 금리가 올라가잖아. 이거 보세요. 다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 뭐도 같이 올라가냐면요.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확 늘어나요. 그전에는 10명 중에 5명이었는데 이제 10명 중에 8명이래. 81.7%, 82%가 넘는다고. 이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좀 갚으면 되잖아. 좀 줄여 대출을. 근데 100명이면 100명 누가 대출을 줄일 수가 있냐고. 이빠이 좀 더 받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작년에나 올해 받았을 때는 좀 싸게 받았을지언정 뭐 2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고 400만 원 내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지금 이게 왜 변동금리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금리도 경험하고 저금리도 경험하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막 며칠 사이에 막 친척들한테 돈 구하러 막 뛰어다녀보고 그런 거 다 해봐서 안다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아유.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제 법칙 차용한 거 금리 상승 15개월 후에 아파트가 꺾인다는 거 이거. 이게 젊은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금리가 떨어졌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2년 정도 있다가 아파트가 꺾였다고. 지금도 금리가 거의 뭐 2.3%까지 떨어졌잖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야. 2% 초반이었어. 근데 여기서 살짝 올라. 근데 아파트가 안 빠져. 왜?
별로 절대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뭐 10%였던 것도 봤는데 2.5에서 3% 올랐다고 뭐 그게 대수냐? 이러면서 흥청망청 막 그 돈을 쓰죠. 저금리가 영원할 줄 알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무식하게 올라가죠. 근데 한 1년 올랐을 때는 버텼어. 아씨 뭐 난 맥주 한번 치맥 한번 안 먹었다고 치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 계속 올라. 근데 서울 아파트가 10월 달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 그때까지는 왜 올랐어요? 별 부담 안 됐거든. 근데 10월 달부터는 왜 꺾여? 부담이 되거든. 근데 앞으로도 금리 내려? 계속 올라. 오늘도 지금 우리 역전된 거 보셨잖아요. 좀 전에 자이언트 스텝에도 모자라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전됐어요 지금. 이런 와중에 있어서 2030들이 사고 싶어도 돈을 안 빌려줘. 또 금리가 높아. 그 다음에 뭐 개인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거 다 뒤에서 다 적용하고 그러면 대출이 얼마 안 나온다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 지금 돈이 있거나 없건 기업체가 뭐 어디가 뭐라건 살려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안 됐어. 그러니까 대출을 이빠이빠이 해줘. 근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다고 그래도 대출 한도가 70%라고 그래도 그만큼 안 밀려주는 게 이 젊은 친구가 나중에 뭐 1년 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을 하게 되면 이자 안 못 낼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게 됐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2030한테 대출을 안 해주니까 2030이 매수가 할 사람이 10명 했다가 7명, 5명 줄잖아. 그러니까 강남 서초구나 강남구나 이런 데는 타격을 안 받아요. 왜? 거기는 어차피 30억, 40억 전부 현금 박식이기 때문에 2030이랑 상관이 없었어. 뭐 특별하게 한두 명이 있겠지만. 근데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쪽은 3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가 수두룩해갖고 샀단 말이야. 그래갖고 한 5천만 원 1억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팔 수 있는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했잖아요. 2년 안에는 못 팔잖아. 그러니까 2년 지나야지 팔고 있는데 그때 되면요 니 것만 팔려 나오는 줄 알아? 딴 놈도 다 팔려고 나와. 그러면은 매몰 홍수라니까. 근데 그러려면 보증보험 들어놓고 좀 제가 아직 좀 약간은 비몽이. 왜냐면 이게 원래 먹는 약도 있는 데다가 코로나 약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으니까 좀 전에 약 먹으니까 좀 약간 메롱이에요. 메롱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큰일이라니까. 이거 금리가 이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40년 사이클에 걸려들었다니까. 여차면 미국 8월 달에 임시금통위 해갖고 금리 또 올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도 나와 미국에서. 뭐 FRB가 어떻게 정도 칠지 몰라. 그럼 우리는 그 이창용 하는 총재는 계속 올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금리 많이 올랐다고 난리 부르스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부터 더 낸다니까 내년에는. 올 연말만 봐봐. 그래서 이 영끌들이 이 낚싯바늘에 등에 척수에 꽂혀가지고 그냥 피만 빨리게 생겼어. 금융제국주의 회사들한테. 자, 추세 분석하는 거는 제가 자주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추세를 봐도, 그러니까 금리랑 상관없이 모든 재료를 무시하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갖고 추세를 분석을만 해도 전부 폭락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이거 아닌데? 오늘 주제. 영끌할 사람 다 했나? 2030 비중 역대 최저가 예고하는 비극적 결말. 나중에 그러니까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와서 폭락하는 거는 정말 무서워요. 30억, 40억짜리는 어차피 대출이 안 껴있기 때문에 버티거나 그 사람이 부도나가서 진짜 뭐 차압 들어오지 않는 한 뭐 급하게 이렇게 투매를 안 해. 문제는 저가 아파트는요, 2030 젊은 층이랑 그 다음에 대출을 많이 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잠깐 좀 쉬었다가 제가 몸이 좀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졌네요. 목이 붓고 막 이래요. 그래도 멤버십 방송은 약속했으니까 오늘 기필코 유가와 환율, 이거 데이터 두 가지 다 업데이트하려면 한참인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멤버십을 위해서 제한선을 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구독하세요. 멤버십 가입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일까지는 몸이,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해제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못 나가고 집에서 약만 먹고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처져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브로마이드 이것도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못하고 있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